총선이 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인천 지역의 21대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가 연일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연로 의원이 대략 8, 9명 정도가 되는데 김평론가님, 어떤 의원들이 지금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름이 공개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단정적으로 사실 더 많죠? 네, 뭐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안산 예.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김경엽 의원은 부천. 그러니까 1심에서 지금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죠. 네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도 부평이고요.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은 인천 남동이고, 그다음에 김성교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인데 여주 양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다 합치고 보면 내년 뭐 지금 이런 리스크를 떠안는 상황에서 내년에 과연 공천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민주당 돈봉투 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경기 인천 지역에 한 8명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왜 이게 주목될 수밖에 없냐면은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나 보수진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가장 큰 승부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 경기 인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경기 인천 지역구 수가 정말 많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다 합치면은 121석인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서울이 한 40석대 후반이고 나머지가 다 경기 인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 49석 중에서 민주당이 41석을 가져갔거든요.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느 정도 선전하면은 결국은 경기하고 인천에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총선 결과가 거의 비슷한 의석을 가져가거나 국민의힘이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계산들을 벌써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의원들 거론되는 숫자만 봐도 특히 경기 지역 같은 경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수사를 하는지 여기까지 얘기가 들어가면 뭐 복잡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갈이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불게 될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저렇게 제로 베이스로 만들다시피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출발 선상으로 같이 가게 만들어주면 총선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선 김선교, 정찬민 의원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요. 또 정찬민 의원도 2심까지 지금 상실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장 소장님,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보듯이에요. 거리두기. 네. 그러니까 언급을 잘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김성교 의원은 본인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회계 책임자가 1,0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러한 판단이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억울한 케이스라고 본인은 항변하지 않을까요? 아, 이건 억울한 거 아니에요. 회계 책임자면은요, 예. 그냥 후보를 대신해가지고 네. 자금을 다 관리한 거예요. 이거는 후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성교 의원이 무척 잘못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구속 상황이죠. 네. 용인시장 재임 당시에 부동산업자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7년형을 구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지금 법정 구속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일들을 한 거잖아요. 네. 뭐 국민의힘이 이들을 옹호하거나 보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패 비리 혐의자들은 다 공천 탈락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공천하는 공천 개혁의 하나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괜찮게 판단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곤란에 빠져 있는 무소속이 된 두 의원이죠.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남동울의 윤관석 의원. 자, 두 분 일단 뭐 윤관석 의원은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고 있고요. 이성만 의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장 소장님, 네. 뭐 검찰이 영장까지 청구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네. 나는 몰라. 내가 한 거 아니야. 지금 이러한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녹음된 파일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돈을 어떻게 나눠줄까 말까 뭐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라는 본인들 목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항을 다 부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혐의 사실을 다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면 영장을 쳐봤자 법원에서 기각당할 텐데, 아니 이분은 지금 혐의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고, 또한 국회의원직이라는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가해진 여러 가지 혐의나 증거들을 인멸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예.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하고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관석 의원 비공개 소환조사 받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모른다 부인하는 것으로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인천 지역의 선거는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인천의 두 지역구 이성만, 윤관석 이 의원이 검찰 조사를 계속 받고 뭐 구속 상태 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사법 리스크가 이어진다면 수도권 전체 선거에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무소속이잖아요. 근데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건 당분간 쉽지 않을 네. 겁니다. 민주당이 공천 주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내년 총선까지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상황일 거고요. 결국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데 민주당이 직접적인 공천을 주기도 쉽지 않다고 하면 결국은 누군가가 대신 출마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두 의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의원들이 연루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경기하고 인천 지역의 지역구에 공천 출마자들이 확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국민의힘이야 사실 의석을 지난번 총선 때 얼마 많이 못 갖고 갔잖아요. 네. 예를 들면 경기 같은 경우에 59석 중에서 51석이 민주당이고, 서울은 49석 중에서 41석이 민주당이고, 인천은 13석 중에서 11석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인물 경쟁력으로 한번 누구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검사 출신이 얼마나 더 들어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근데 고민은 그거라 그래요. 제가 뭐 보수 인사 만나서 고민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세울 사람이 별로 없다. 네. 이게 최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이 이렇게 지난 그 총선 때 많은 의석을 가져갔는데 민주당이 흔들리면 결국 국민의힘에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서울 수도권 의석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선거도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대통령 지지율만 가지고 치러지는 선거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코인 논란에 빠진 김남국 의원,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이죠.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는데 지역구를 물려줬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역구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자, 내년 총선 민주당 색채가 굉장히 강한 곳이죠. 계양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다시 한번 공천이 가능할까요? 근데 당대표를 공천을 안 해요. 당대표가 그 어차피 전에 뭔가 재판- 검찰이 근데 액션을 취한다면 공천을 물리적으로 재판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재판은 계속 가는 거겠죠. 네. 재판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안 한다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상상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과 같은 예를 들면 돈봉투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김남국 의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선거가 가까워져 오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정말 바닥 20%대까지 막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 대표 공천을 안 한다? 이건 조금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찌됐든 민주당이 그동안에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당선시키려고 아마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계양을 그리고 안산 단원을 김남국 의원. 네. 김남국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할 거고 뭐 네. 무소속이니까 거기는 뭐 출마 여부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 뭐 의지가 강하면 출마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다른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계양을은 이재명 당 대표가 출마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여론조사가 안 좋고 총선 네. 전망이 어두우면 예.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냥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새롭게 뭐 총선 구도를 마련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내년 1월 달, 2월 달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민주당의 총선 득표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김서환 평론가님 고맙습니다.